이번에는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관련 사항 보겠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그러나 아주 위험한 상황이 좀 지났고, 근데 본인이 다시 또 단식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황교안 쓰러진 뒤 더 꼬인 패스트트랙 협상.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가 이제 지소미아 건은 넘어갔고요. 남아있는 건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두 개의 법안, 선거법안 그리고 검찰개혁법안. 이 부분, 그러니까 구체는 공수처법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라는 주장을 하면서 단식을 했잖아요. 근데 더 꼬였다는 거죠. 지금 이게 타협의 여지가 더 없어졌다. 강경해진 한국당 긴급의총.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1야당 절규 외면 하나, 정미경 신보라 동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렇게 청와대 앞에서 다시 동조 단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다시 단식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잘못 얘기했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이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는 거예요. 여당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못 기다린다. 그래서 뭔가 이 패스트트랙 요 법안들 강행할 뜻이 있다. 이렇게 좀 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요. 그러면은 어제 자유한국당의 몇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묶었습니다. 보시죠. 병원에 이제 실려 가시고 난 이후에 그 뜻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도 이 천막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밤늦게 황교안 대표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쾌유와 안정을 빕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심기일전에서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큰 길이 반드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사실 어떤 협상이 되려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 다양한 목소리가 힘을 얻어야 이제 협상이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 동조 단식이 벌어지고 있어도 더욱 강경한 입장입니다. 다른 어떤 협상을 하다 이 목소리가 다 잠시 나왔다 거의 다 사그러든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김구락 교수님, 이 상황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어떤 출구 전략을 닫아버린 거 아닌가. 그렇죠. 출구라는 문이 좀 보이긴 했었는데 그걸 아예 닫고 들어가 버린 거 아닌가. 지금 이런 평가 나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사실은 정치라는 게 양보와 획득 아닙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고 자기가 가져갈 거 가져가는 건데, 지금 협상을 안 하겠다는 거. 특히나 단식이라는 거는 극단적 형태의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잘 하지 않는 건데, 저는 이렇게 비정상의 정치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한국의 정치가 이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정부라는 것이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야당의 어떤 떼쓰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장면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야당 쪽에서 뭐 이렇게 단식하는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다수결주의 원칙이라는 국회 운영 원칙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식을 통해 자기들이 얻는 것을 뭐 제로 아니면 100 뭐 이런 형태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저는 좀 정치의 행태가 아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단식을 하시는 어떤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협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원하는 것을 반영을 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지, 여기서 극단에 가가지고 그러면 정치를 그만두는 뭐 이런 장면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협상을 하시면서 좀 단식을 해서 조기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마무리되는
그래서 정치도 저렇게 생산적인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건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닫힌 출구 이거 열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게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의 여기 기사도 소개돼 있고 지금 아까 영상도 확인했지만 뭐 정 안 되면은 이건 어쩔 수 없다. 뭐 선택 여지가 없다.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출구는 닫혔는데 그 문을 누가 놓고 하는 사람들조차 없다. 지금 한국당은 또 그런 불만인 거예요. 놓고도 안 하더라. 그거 닫아놨더니 오지도 않고 뭐 이런 불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답답하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 효과 이게 사실은 여당하고는 극한 대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눈을 돌려보면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또 다른 효과가 있더라.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황교안 아웃에서 우리가 황이다. 당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렇죠. 한 열흘 정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위기다라는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황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본도당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사진에 보면 황교안 요 글자 보시면 요 앞뒤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플래카드에는요. 그래서 황교안 단식 승부수가 당 내에선 통했다. 이런 또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보시죠. 단식을 시작할 땐 쇄신 요구 모면 쇼다.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어요. 당내에서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요. 이 단식이 이게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 이해찬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이 방문했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으로 사실상 하나가 관철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진정성 그리고 파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정미경, 신보라, 동조당시 등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세연 의원도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우는 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당내에서. 그런데 다 잘 되자고 한 비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황아웃에서 우리가 황이다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당 밖에서는 극한 대치, 당 안에서는 결집.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수희 변호사. 당 분위기 진짜 어떻습니까? 저걸 제대로 된 결집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쓰러진 사람 앞에서 뭐 어떻게 이제 강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정통 좀 그 민족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이해찬 대표나 이낙연 총리나 다 단식 그만두시라고 와서 만류하고 대화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다 그런 이제 분위기인 건데 저는 이게 이제 그 뭐 당 내뿐만 아니라 지금 당 외에서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당에 한 3%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30% 초반대 지지율인데 뭐 한국당만 올라간 건 아니고 민주당도 올라가면서 무당파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각각의 또 어떻게 진영별로 나눠서 점점 그쵸.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총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양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세가 커질 텐데요. 근데 이게 정말 중도층으로 지형을 넓혀야 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좋기만 한 현상으로 봐야 되는가. 거기에 뭐 나쁘다라고 아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썩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도 그런데 김세연 의원의 그런 뭐 물갈이 세대 교체론 그런 것들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혁신이고 개혁이고 뭐 그런 거는 여전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이 좀 여론에서 공수처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냈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황교안 대표가 어떤 내가 단식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걸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거 같지는 얘기가 많이 좀 있죠. 네, 그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새 법을 저지시킬 수 있냐,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이.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경원 대표의 경우에는 뭐 비정한 정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비정한 면이 분명히 있죠. 있지만 아마 민주당이나 뭐 그 연동형 비례제에 목숨 걸고 있는 정의당이나
저는 패스트트랙 어차피 또 본회의 부의된 안건들도 있고 그 강행할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한국당으로서 또 하나의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나경원 대표가 12월 초에 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그 이제 연장을 해줄 건지 아니면 다시 뽑을 건지. 그런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한교안 대표는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쪽이고요. 나경원 대표는 이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장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 결집이 정말 결집이냐라는 또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뭐 국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날짜는 잡혔습니다. 뭐 12월 3일이 되면은 이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또 이제 부의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상정 절차가 있는데 아마 또 국회 참 여기서 또 소개를 드려야만 하는 상황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